정확히 2년 전 오늘 12월 17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선 엄마와 꼭 포옹을 하곤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강릉에 잘 도착했다며 엄마에게 걸었던 전화통화. 2번 다시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될 줄 엄마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도 크게 다쳤던 지난 2018년 강릉 펜션 참사. 그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최근엔 캠핑용 차량을 타고 여행을 떠난 50대 고교 동창들이 참변을 겪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 중 한 명은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프로포즈 여행을 간다며 캠핑을 떠난 20대 커플도 텐트 속에서 차갑게 식은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역시 모두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꼽힙니다. 색도,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는 몸속 산소 공급을 방해해 일종의 질식사를 유발해 목숨을 앗아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위협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사고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참변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은데 말이죠. 특히 이 고3 수험생들 펜션 갔던 강릉. 전 솔직히 그 뒤로 이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이분들? 네, 먼저 이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을 막 마친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요. 딱 오늘이었습니다. 12월 17일 고3 학생 10명이 모여서 현장 체험학습을 떠난 건데요. 강릉에 있는 한 펜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후에 이 학생들이 모두 의식을 잃고 이 거실과 방 이곳저곳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명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직후 펜션 내부에서 측정된 일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수치의 8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 학생 아버지 인터뷰가 준비됐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넷 딱 보고 10명의 강릉이라고 해서 순간 다리가 힘 빠져가지고 주저앉았어요. 다른 부모님은 그 심정을 저는 이제 보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 찢어졌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깨어난 애들도 충격일 거잖아요. 자고 일어났다가 갑자기 친구 3명이 몇 명을 달렸다는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다 보니까 놀러 왔을 뿐인데. 아이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경찰 수사가 딱 들어갔는데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항상 그렇지만 또 결국 인재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학생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일러 배기관 틈으로 가스가 누출돼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이런 참사였던 겁니다. 이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으로 실리콘으로 마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일러 부실 시공을 하고 이어서 또 부실하게 완성 검사를 하고 여기에 점검과 관리까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어른들의 잘못이 연이어지면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보일러 시공업체 관계자와 펜션 운영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그리고 가스 공급업체 대표 등 모두 9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재판을 해서 네. 좀 어떻게 좀 그 뒤로 됐습니까? 일단 이 9명의 피고인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재판부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조금만 주의를 다 기울였더라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른들이 잘못해서 죄 없는 아이들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일침을 놓은 건데요. 자격 없이 보일러를 시공했던 시공업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함께했던 일용직 인부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일단 교도소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징역은 노역을 하고요. 금고는 이제 노역이 없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검사원도 조금만 세심하게 봤다라면 그렇죠. 알 수 있었겠죠. 여기에도 금고 1년 6개월, 또 펜션 관계자, 가스업체 관계자에게도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 일산화탄소라는 게 무색, 무미, 무취 그래서 유출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그 강릉 펜션 사고 때문에 그걸 계기로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했었는데 좀 2년 사이에 좀 개선이 됐나요?
네, 이게 무색무취이다 보니까 경보기를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보기. 어느 정도의 개정은 있었습니다. 일단 2019년 3월부터는 야영용 시설에 대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다는 게 의무화됐고요. 또 이제 올해 8월이죠. 올해 8월부터는 펜션 등의 숙박시설에서 이런 경보기를 다는 게 의무화됐고, 새롭게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나 또 이미 설치된 보일러라도 1년이 안 됐다면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다는 게 무조건 의무화됐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이런 걸 좀 극복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좀 보통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 충격적인 사건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뭐 가족들은 이제 그렇죠. 같이 겪게 되는데요. 예. 문제는 그것을 목격하거나 듣기만 해도 이 트라우마를 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건 사고들은 우리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발생을 하고 나면 이제 이미 남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왜 이 트라우마가 위험하냐 하면 이제 그 불안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울증까지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죄책감, 미리 이 가족들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자기 스스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나중에 정말 좋지 않은 결과까지 빚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는 우리가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뭐 좀 메아리 같은 소리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집중해서 우울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같이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솔직히 트라우마는 권 교수님도 좀 있으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교수님 이런 말씀하신 걸 봤거든요. 내가 흉악범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신이 황폐해지는 것 같아서 정년이 남았는데도 명예퇴직을 했다, 경찰에서. 그러니까 워낙 정말 끔찍한 그런 현장을 계속 다니셨을 테니까 교수님도 트라우마가 좀 있으시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계속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이 방송 뉴스에서 어떤 큰 사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막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주변에서의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애정을 나누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 제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 견뎌내 나가는 것이지, 사실은 이런 트라우마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도, 이 가족들도, 또 현장에 같이 있다가 살아난 이 친구들도 정말 누군가의 관심과 어떤 이해가 이분들을 좀 지켜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공 기자, 얼마 전에도 이 차에서 캠핑하는 차박, 또 그분들이 사고를 당해서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차박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이제 동창생 얘기해드렸는데, 먼저 이거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발견 당시에 의식이 있었던 분,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하고 대화를 했던 분은 지금 현재도 경상인데, 자기가 정신이 있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괜찮은 걸 줄만 알고 가족한테 일단 통화를 한 다음에 이동 중에 아무래도 자기도 이제 오바이트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차를 세워놓고 확인을 하니까 그때 이미 한 분은 사망해 있고 한 분은 또 호흡이 곤란하고, 그래서 119로 신고를 해서 공동 대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시 이들은 무시동 히터를 켠 채로 잠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버스 창문도 다 닫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좀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일단 이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스며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캠핑을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커플도 이 텐트 안에서 액화가스 난로를 피워서 좁은 장소에서 일산화탄소 농소가 높아져가지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기자, 일산화탄소 이 중독 사고, 이거 막으려면 우리가 당장 일상생활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방안 뭐가 있을까요? 이 전문가들은 가장 손쉽고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환기의 필요성을 환기.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환기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CO 경보기. 휴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달아놨던 CO 경보기
만약에 없으면 그거라도 쉽게 떼어가서 그 캠핑 차량에다가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이 좁은 장소에서 오래 머무르는 캠핑 같은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데요. 이런 경보기 사용을 홍보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요즘 뭐 캠핑, 차박,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거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환기, 앞서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환기 필수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있더라도 말이죠. 괜찮겠지 하는 생각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